네, 안녕하세요. 오늘 8월 19일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9일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, 주요하게 헤드라인 뉴스가요, 어제에 이어서 이 아프가니스탄, 이 탈레반 관련 뉴스였습니다. 이 아프가니스탄을 단기간에 점령한 이 탈레반 지도자 압둘가니 바라드라가가 이 여성 권리를 존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이 여성의 총격을 가해서 이 살상을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폭정과 인권 유린 이렇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미국하고 EU,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이 아프간의 여성 보호를 하라 하면서 성명을 냈다는 소식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프간을 탈출하고 있는 이 난민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아프간의 대통령이었죠. 이 아랍에미리트로 이 피신을 갔다가 이 돈다발을 들고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, 이렇게 피신을 한 것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조만간에 카불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도 내놓았다는 소식 이렇게 좀 주요하게 전해지고 있고요.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출범을 앞두고도요, 이 국제사회가 이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. 이 난민 문제 다량으로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것도 이제는 큰 문제가 되고요.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곧 이제는 수립이 될 텐데, 이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에도 좀 고민이라고 합니다. 이 유럽 서방 국가나 미국은 이 탈레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달렸다고 하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. 러시아나 파키스탄 등은 이 탈레반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여기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, 여기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와 관련돼서 몇몇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. 이 경향신문을 보면은요, 탈레반 정권 인정해 마라, 미국은 유보, 중국은 재빨리 존중, 뭐 이런 제목으로 게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중국은 탈레반을 새로운 정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관계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. 이 화추잉 외교부 대변인이요,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탈레반을 아프간의 새 정권이라고 지칭을 했고요. 국제 테러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동투르키스탄, 또 이슬람 운동 등 테러 세력을 타격을 해서 아프간이 다시 테러 극단 세력의 집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길 바란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동아일보는 이 중국의 탈레반에 대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중국의 그간 중단됐던 아프간 내 각종 이 원자재 개발 사업 또한 또다시 추진할 뜻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, 특히 이제 뭐 히토류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런 것에 이제 중국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탈레반 신정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관계 개선에 나섰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.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뉴스는 한동안 국제사회에 이 관심을 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자 신문의 또 주요 관심이요,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2,000명대를 넘어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앞서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공장이나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고용한 사업체는 전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백신 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요, 이 1년 7개월 동안 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,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, 그러면서 이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. 이 서울신문, 동아일보 등 뭐 여러 매체가 중점 보도를 했습니다.
이 서울신문을 보니까요, 인력도 휴식도 부족하다, 더 이상은 못 버틴다,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요. 그리고 간호사 1명당 환자가 40명, 극한 돌봄, 악성 민원 시달리다, 탈진, 뭐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간호사, 의료기사, 요양보호사 등 이 8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이 조합원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이 파업을 예고를 하면서 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인력 확충을 해달라, 이렇게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돼서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. 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이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은요, 공공의료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은, 이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말 221곳 62,230개 병상에 지난해 말 230곳 63,417개 병상으로 조금 늘었을 뿐이다. 아주 조금 늘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 현재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이 8.9%, 이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10.5%, 2015년도 상황입니다. 이것보다도 못한 수준이다,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. 그리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0%를 차지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확정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 그 계획인데요. 정부는 이 지역 공공병원 20곳을 확충한다고 밝혔는데, 이 중 신축은 단 3곳에 불과하다. 그나마 모두 지방의료원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짓는 공공병원은 하나도 없다,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계속 이 의료진들 계속 이렇게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, 뭐 이런 거에서 더 이렇게 의료진들, 특히 간호사라든가 뭐 이런 요양보호사, 뭐 의료기사들이 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여기서 이 정부 입장이 이렇습니다. 이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인데요. 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나 보건의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는 걸 정부는 알고 있다. 다른 일반 진료와 상황이 다른 만큼 진료 인력 기준을 마련 중이다,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뭐 시기가 언젠데 지금도 계속 뭐뭐 중이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, 좀 답답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 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,000명대, 곧 뭐 3,000명, 5,000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이 10월 내로 70%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,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현재 들어보니까 백신 확보에도 이 빨간등이 켜졌다,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K-방역, 뭐 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해 왔는데,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선에서는 또 이 방역 실패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2,000명대,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를 줄여서 좀 안정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 답답한 뉴스들이고 골치 아픈 뉴스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신문이라는 것이 이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좀 듣기 싫은 좀 그런 뉴스들이 더 많죠. 그러니까 뭐 좋은 뉴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늘 관심 갖는 거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, 뭐 힘들다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렇게 관심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국제적으로나 뭐 국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듣기 싫고 보기 싫어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이 분위기를 바꾸어서요,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. 재미동포 3세 이 전우석 감독,
37살. 네, 저도 이 재동포 재단 모임에 있을 때 만났고, 제가 도 한번 소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. 동아일보에 조선족 고려인 탈북민이 다 이웃인 시대, 한국도 디아스포라적 사유 확장시켜야 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인터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. 이 전우석 감독은 헤로니모라는 이 쿠바 한인 사회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최근에는 당신의 수식어라는 에세이집을 또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전우석 감독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한국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. 지금은 이제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늘 이 재미동포 3세라고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나의 정체성은 한국인일까, 미국인일까, 뭐 서류상으로 국적은 미국인이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 한국계 미국인과는 또 다른 이 자신만의 이 정체성이 있다, 뭐 이런 걸 알고 이 정체성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별도로 공부를 해서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 제작을 이렇게 해서 좀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쿠바 한인, 이 헤로니모, 이제 쿠바 한인 중에서 상당히 거기에 무슨 경제장관까지 올라간 이 쿠바 한인들의 이름이 있는 헤로니모입니다. 근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을 하면서 그 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2019년도에 제작을 해서요. 뭐 여러모로 이렇게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. 전우석 감독은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한국에서도 디아스포라적인 사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조선족, 고려인, 탈북자, 이주 노동자 등을 이웃으로 두고 있으니까요. 네, 한국에는 뭐 조선족 동포들도 많고요, 고려인 동포들도 많고, 이 탈북 동포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 750만의 재동포들이 있지만 한 100만에 이르는 재동포들이 다시 모국인 한국 사회를 찾아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만큼 이 한국이 이제 본 고향이죠. 이렇게 본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, 뭐 재동포, 재외 한인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역시 이렇게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이 더 이 그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. 이 디아스포라인, 그러니까 재외동포, 재외 한인들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역시 재동포, 재외 한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의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최근에 참 악의적으로 이 중국 동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보고 그걸 어떻게 좀 뭐 저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. 이 댓글은 어디까지나 제가 크게 뭐 손을 대기까지는 너무 뭐 벅찬 일이고요. 그래서 그러진 않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이런 분들도 언젠가는 저의 방송을 보면서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시간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 반조선족 정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댓글들을 쓰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중국 동포들도 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저의 방송이라도 자주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전우석 감독 37세의 재미동포 3세 동아일보와의 인터뷰. 한국에서도 이 디아스포라적 사유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. 이미 한국에는 조선족, 고려인, 탈북자, 이주 노동자 등 이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디아스포라적인 이 사유,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깊어질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그런 사유가 깊어지면은 이게 결국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네, 오늘 뭐 이렇게 주요하게 뉴스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계속된 오늘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. 또 나머지 뉴스는 또 별도로 제가 또 시간을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